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강의를 맡고 있는 김장현입니다. 이번 4주차 2강 때는 이벤트 처리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라는 게 어떤 우리 앞절에서 실습을 할 때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걸 클릭하고 어떤 거를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게 이벤트고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도 발생하는 게 이벤트겠죠.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뷰의 이벤트 처리하기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우리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onClick public void onClick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void onClick 함수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이 onClick 함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XML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 함수를 안 만들고 다이렉트로 바로 set을 해가지고 onClick listener를 호출해가지고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버튼의 onClick listener를 설정할 때의 패턴은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세트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부분으로 바뀌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뷰 객체에 전달할 이벤트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 설정에서 보면은 on touch listener, on key listener, on click listener, on focus change listen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에 관련돼서 받는 거는 뷰예요. 뷰. 기본적으로 뷰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받는 게 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뷰에서 우리가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뷰를 받고요. 그리고 공통적이지 않는 부분은 온터치 리스너 같은 경우는 모션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온키 리스너 같은 경우는 키 코드랑 키 이벤트 정보가 들어오겠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키를 누르고 있는지, 띄었는지, 뭐 이렇게 어떤 정보가 들어와야겠죠. 온클릭 리스너는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그냥 뷰만 들어오면 되고요. 온 포커스 체인지는 일반적으로 뷰랑 이게 헤즈 포커스가 트루인지 펄스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뷰를 상속할 때 이벤트 처리를 위한 메소드 재정의에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건 우리가 상속을 받았고 우리의 액티비티에서 새롭게 재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오버라이드라고 했었죠. 오버라이드 방식으로 우리가 재정의 하는 거고, 오버로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이름의 함수를 같은 프로그램에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출력값이라든가 입력값이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오버로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on touch 이벤트, on key down, on key up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터치 이벤트, 화면을 손가락으로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이라든가 아니면 iOS, 애플 앱도 마찬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키 이벤트는 키패드나 하드웨어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우리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죠. 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안드로이드에도. 제스처 이벤트, 터치 이벤트 중에서 일정 패턴을 만들어 내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금 장치 풀 때도 이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죠. 패턴을 가지고. 포커스 이벤트, 뷰마다 순서대로 보여주는 포커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화면 방향 변경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세로로 세웠는지 가로로 세웠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가 바뀌죠. 화면도 바뀌고요. 화면의 방향이 가로 세로로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제스처 이벤트를 보면은 제스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는 on down 우리가 눌렀을 때, 그리고 on show press 화면을 눌렀다 떼어지는 순간, 그리고 on single tap up 그래서 화면이 한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어지는 순간, on single tap confirmed 화면이 한 손가락으로 눌러지는 경우, on double tap 화면이 두 손가락으로 눌러지는 경우, on double tap 이벤트 화면이 두 손가락 눌러진 상태에서 떼거나 이동하는 등 세부적인 액션을 취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있어야겠죠. on 스크롤 우리가 화면 올리는 것처럼 화면이 눌린 채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였다 떼는 경우, 그리고 on 플링 화면이 눌린 채 가속도를 붙여 이제 손가락을 움직였다 떼는 경우, 그리고 on long press 화면을 손가락을 오래 두르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말씀드린 건 메소드고요. 제스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를 만들 건데 이건 실습 때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지금 세 개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어,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놨죠.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뷰를 찾아가지고 이 뷰라는 게 여러분 이 뷰가 뭐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뷰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뷰가 가장 상위니까요. view.set on touch listener 해가지고 new view.on touch listener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오버라이드 돼 있는 함수 on touch를 이용해서 뷰를 받고요. 아까 뷰 v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변수명이니까 v로 해도 되고 그냥 뷰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모션 이벤트를 받겠죠. 그래서 모션 이벤트.get action을 이렇게 변수에 넣어줘요. 그리고 이 액션의 get x가 x의 위치랑 y의 위치를 받아와서 우리가 모션 이벤트.action 다운 눌렀을 때에 이게 같을 경우에는 프린트해서 이때의 x 그리고 이때의 y 값을 우리가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션 이벤트 액션 무브랑 같을 경우에는 이때 x 포지션, y 포지션의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액션 업 띄었을 때 마지막으로 띄는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x가 y 값의 위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리턴을 true로 하겠죠. 여기서는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력값이 불리너 됐어요. 불리는 true냐 false냐 두 가지니까 리턴은 무조건 true로 잡아서 출력을 내줘야 됩니다. 출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보이드 함수가 아니니까요. 자,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을 터치했을 때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로고 메시지 확인해가지고 여기 지금 로고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한 거를 여기다 찍어주는 겁니다. 자, 제스처 디텍터 제스처 디텍터 객체를 만들고 터치 이벤트 발생 시 해당 객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on pling 그리고 on scroll에서 어떻게 객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velocity x, velocity y 이게 가속도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 형태로 해가지고 두 개를 받고요. 우리가 입력 값으로 받는 거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 함수에서는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 이벤트 첫 번째와 모션 이벤트 두 번째를 받고요. 프린트를 해주는데 x 값과 y 값을 프린트 해주고 여기 리턴은 언플릭 어디 슈퍼라는 거는 우리 부모 클래스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언플릭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넣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롤도 여기 디스턴스 x랑 디스턴스 y를 가져오고 요걸 같이 프린트 해준 다음에 슈퍼.on 스크롤 해가지고 이 스크롤을 우리가 상속받은 스크롤에 대해서 부모 스크롤한테 첫 번째, 두 번째 디스턴스 x, 디스턴스 y 값을 각각 넣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중간 부분을 터치했을 때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로고 메시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보였죠. 이거는 중간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실습을 한 거고요. 다음 우리 실습 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실습은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키 입력 이벤트 처리하기입니다. 그래서 키 코드가 있고 이게 설명이 있죠. 여기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 디패드, 레프트 라이트에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업, 다운, 위쪽, 아래쪽, 센터, 중앙 버튼, 콜은 이제 그 통화 버튼이겠죠. 엔드 콜, 통화 종료 버튼, 홈 버튼이고요. 백, 뒤로 가기 버튼, 볼륨 업, 소리 크기 증가 버튼, 볼륨 다운, 소리 큰가 감소 버튼, 그리고 키코드 언더바 9에서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의 숫자, 그리고 A부터 Z까지의 어떤 알파벳, 이렇게 해가지고 키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온키 다운과 온키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키코드랑 키 이벤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뷰를 통해가지고 온키에 관련돼서 가져온 거죠. 예제를 볼까요? 우리는 시스템 백키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정의한다. 그래서 on, back, press 메소드를 재정의 또는 onKey 다운 메소드 안에서 정의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on, back, press는 우리가 이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함수고요.
이거를 재정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돼서 재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온키 다운해서 그거를 재정의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키 코드가 뭘로 돼 있어요? 키 이벤트.점 키백 키코드 백으로 눌렀을 때 우리는 시스템 백을 눌렀습니다라고 이렇게 토스트를 띄울 수가 있어요. 토스트는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우리 알림. 요거는 외우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디스가 들어갔죠. 디스가 들어가도 get application content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디스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여러분이 치면 나오니까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 show.show를 꼭 넣어주셔야지 이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불린 값이니까 당연히 return은 true로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false로 해서 넣어주고 여기는 true로 돼 있죠. 요거는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백 버튼 이벤트 처리하기 다음에 이제 병렬 리소스 로딩 방식 사용 해가지고 우리가 세로로 놨을 때와 가로로 놨을 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바뀌고 이미지도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바꾸면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면 세로 고침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클릭을 했던 게 다 어디로 가죠? 없어지죠. 다시 또 우리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회원가입하는 정보를 막 넣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돌렸더니 여기서 또 새로 고치면 되니까 싹 없어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우리가 레이아웃 다시 tilde land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폴더예요. 자, 똑같이 레이아웃을 만들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되겠죠. 보시면은 메인 액티비티 안에 onCreate 안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고 이거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인데 어디에 있어요? 레이아웃 랜드에 있었고 이거는 레이아웃이 있었어요. 가로로 되게 되면 요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show toast onCreate를 호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요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onStart가 실행되는지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onStop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이거는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거라고 좀 적혀 있죠. 이 액티비티라는 요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 요 앱 컴팩트 액티비티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항상 onCreate, onPause, onStart, onStop 이런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이 메소드들이. 이 메소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생명주기죠. 당연히 생명주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onCreate는 초기에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onStart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onStop은 멈췄을 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onPause는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가 덮어 씌워졌을 때 그게 이제 포즈 돼가지고 멈춰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생명주기에 관련돼서는 뒷장에서 우리가 배우니까 요거는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말 방향 바꾸기 액티비티가 세로로 생성되므로 토스트 메소드가 표시된다 해서 세로 방향인지 가로 방향인지를 여기서 보면은 onCreate 호출되고 또 onDistOry 호출됨 이러고 나오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고쳐지니까 onDistOry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말 방향 전환 시 상태 저장과 복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단말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고 했죠. 그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on save instance state, 그러니까 상태를 저장하는 거죠. 메소드에서 상태를 저장했다가 on create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보온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변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일로 넘어가면은 새롭게 생성되니까 없어져요. 그거를 우리는 on save instance state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on create에서 번들로 해가지고 상태를 복원해서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세워졌을 때랑 가로로 됐을 때랑 바뀌어도 상관없이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준다 라는 게 우리의 이제 예제고요. 우리 버튼을 확인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세로 방향. 그리고 여기 보면은 onCreate 안에다 뭘 넣어놨어요? saved instance state가 널이 아닐 경우에는 name, 그 save instance state get string name을 일로 가져서 name에 넣어줘라. 우리가 name 값이라는 걸 우리가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토스트를 통해 가지고 값을 봉헌했습니다라는 걸 토스트를 띄우고요. 플러스 name.
이 name 값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띄웠어요. 그리고 on save instance state, on save instance state에다가 번들로 해서 out state로 해가지고 이 out state 해서 out state 점 뭘로 잡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푸스로 잡았죠. 푸스트링.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푸스트링이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getString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 outstate가 우리 기본적으로 이 번들의 outstate가 이 saved instance stat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saved instance state는 요 푸스트링을 통해 가지고 이 name을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요 새로 고침에서는 onCreate가 새롭게 또 생성이 되잖아요. 이 onCreate에서 우리 name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원래의 변수에 넣어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단말 방향 전환 시 액티비티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우리 configuration이라고 있죠. 이 configuration에다가 config changes 속성을 설정해 줘야 돼요. 어디다 설정하느냐? main에다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config changes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스크린, 사이즈, 키보드 히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거고 스크린 사이즈가 변경됐을 때 그걸 키보드 히든 이제 숨겨졌을 때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on configuration changed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 안에 new configu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configurations, orientation, landscape. 그래서 방향이 orientation이냐, landscape냐. orientation은 세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세로, 요거는 가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orientation이 portable. orientation은 이제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rientation, landscape, 그리고 orientation, portable이냐. 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돼서 포터블인지 랜드스케이프를 우리가 이 토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포터블일 경우 포트레이트 제가 포터블이라고 했나요? 포트레이트일 경우에는 세로로 되는 거고요. 랜드스케이프일 경우에는 가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트레이트일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보여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떴어요? 토스트가 떴죠.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가로예요. 랜드스케이프일 경우에는 가로로 이래서 여기 토스트가 방향이 가로다라는 걸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말 방향을 바꿀 때 값 액티비티는 유지되고 이벤트가 전달받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뭐 put이나 get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이론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진행해 보시고 나중에 앱을 만들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